네, 청년 창업 런웨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요즘에 자기 표현의 시대 아니겠습니까?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정말 톡톡 튀는 감각적인 패션 아이템들이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특히 한때 생필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던 바로 이 아이템, 숨겨왔던 나의 어떤 수줍은 개성을 과감하게 사업으로 발전시킨 오늘의 주인공이 있습니다. 어떤 분인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이거 별론데 이거. 어떤 거 하지? 그래, 오늘 이걸로 하자. 실제 창업을 하게 되면 시행착오를 굉장히 많이 겪게 되는데요. 오늘 강연을 통해서 이제 막 창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실제 창업을 하면서 겪게 되는 어려움들, 그리고 그걸 어떻게 극복했는지 관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정말 가슴에 와닿는 그런 강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패션의 완성을 만드는 남자 최흥식 대표님을 소개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또 패션의 완성을 만든다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예, 너무 거창하게 소개를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입고 네. 나오신 옷을 보니까 너무 거창하지 않았나. 네네. 하지만 맞습니다. 패션의 완성은 양말입니다. 그렇죠. 예, 일단 양말을 공개하기 전에 가면부터 좀 벗어주시죠. 네네. 예. 자, 네, 저 주시고요. 예, 안녕하세요. 안경을 또 착용하시고. 그렇죠. 이제 드디어 모습을 공개합니다. 어떤 분이신지 자기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주식회사 요새 코퍼레이션 법인 대표를 맡고 있는 최흥식이라고 합니다. 예, 양말. 패션의 완성은 양말이라고 진정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예, 분명히 양말이죠. 활용 정점이죠. 그래요. 양말을 한번 보여주실 수 있나요? 제 양말 보여드릴까요? 예. 이렇습니다. 이렇습니다. 이렇게 약간 석양이 있고 동물들이 있어요. 이건 어떤 스토리를 입히신 거예요? 저희 큰딸아이가 9살인데요. 네네네. 저희 아이는 자연보, 동물보 이런 걸 굉장히 좋아해요. 그러니까 저희 아이를 위해서 만든 양말이라고 봐야죠. 네. 동물을 좋아해서 여기에 네, 자연을 보호하고 동물을 보호하자. 죽어가는 동물들을 좀 우리가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자. 예. 이제 우리 아이한테 영감을 받아서 만들었죠. 그렇군요. 네네. 본인이 만든 양말 중에 조금 특이했던 거 뭐 이런 거 있나요? 특이했던 거 스토리가 굉장히 좀 특이했던 거는 예. 그런 게 있어요. 지금 이제 이렇게 시장에 나가 보시고 현업에 나가 보시면 소위 말하는 아가일 양말이라는 게 있죠. 다이아몬드 형태. 네. 정장에도 많이 신는데 저는 그 다이아몬드를 보고 생각을 했어요. 왜 다이아몬드만 만들지? 왜 20, 30년 계속 다이아몬드만 만들까? 해서 네. 그 다이아몬드를 거기에다가 건곤 감리를 한번 넣어봤죠. 그래서 우리나라 태극기 양말을 만들었습니다. 그러세요? 예, 그래서 그 양말을 신고 외국 사람들이 이렇게 거리를 돌아다니는데 그냥 태극기를 신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은 몰라요. 네. 그런 식으로 양말 하나에 상당한 의미를 좀 넣고 싶었어요. 예, 양말의 의미를 담았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혁신적인 도전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준비하신 영상을 보고 얘기를 마저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의 토종 양말 브랜드 원더삭스를 개발, 수출하고 있는 원더삭스 대표 최흥식입니다. 양말이 어느 정도의 기쁨을 줄 수 있는지, 행복감을 줄 수 있는지 그걸 여러분한테 제가 지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 양말들이에요. 지금 여기 보이시는 이 두 부분은 이미 이제 물건이 만들어져서 해외에 활발하게 수출하고 있는 제품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오픈하면 안 되는데 살짝만 보여드릴게요. 여기 이쪽 부분이 지금 현재 신제품으로 새로 비밀리에 개발하고 있는 제품들입니다. 뭐 이 중에는 제가 자체적으로 개발을 한 제품도 있고 또 주문 생산해서 이렇게 주문을 받아서 만든 제품들도 있어요. 이곳은 제가 직무를 보는 곳인데요. 보통 새벽에 일어나서 컴퓨터를 켜보면 해외 바이어들이 이렇게 보내온 메시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는 이런 내용들이 지금 현재 주문 관련해서 활발하게 얘기가 한참 진행 중인 어떤 그런 서류들입니다. 한 건 한 건이 다 돈이죠.
한 10년 정도 한국 양말 시장을 분석을 해보니까 그냥 너무 단조로운 색상, 너무 차분한 색상의 위주의 양말들이 많았어요. 우리도 화려하게 만들 수 있고 컬러풀하게 만들 수 있는데 왜 아직 우리나라는 아직 시작을 하지 못하고 있을까? 그래서 제가 만들어 보고 싶고 디자인해 보고 싶고 꾸며 보고 싶었던 내용들을 거기에 화려한 색상을, 화려한 색감을 넣기 시작을 했죠. 와, 원더삭스는 세계적인 브랜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게끔 저는 최선을 다할 겁니다. 여러분들도 소화하기 힘들다. 이거를 너무 화려해서 신기가 너무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희 원더삭스 많이 이용해 주시고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우 양말 종류가 엄청 많네요. 예. 예, 좀 많이 개발했죠. 예, 직접 개발하신 그 양말은 총 몇 개 정도가 되십니까? 지금 원더삭스가 실제로 예. 이제 오픈이 된 거는 2013년 7월 8일 날 예. 제가 오픈을 했는데요. 얼마 안 되셨네요. 예, 이제 이번 달이 지나면 딱 만 2년이 되죠. 예. 근데 이제 처음 스타트 해가지고 제가 스타트업 해가지고 내놓은 양말이 한 230가지 정도 되고요. 예. 보통 대기업이나 이런 회사들에서 1년에 뽑아내는 양말 수가 한 30가지 내외입니다. 네. 근데 이제 그거에 배가 되는 수를 만들었고요. 네. 그리고 작년에가 한 100가지 정도 만들었고 올해 이제 원더삭스 시즌 3는 한 800가지 정도 어유야. 개발하려고 시즌 하고 3가 있습니까? 네네. 야, 그러니까 오늘 녹화일을 기점으로 한 2년 정도 되셨는데, 네. 야, 엄청나게 많은 양말을 또 개발을 하셨어요. 네네. 근데 또 특히나 이 양말들이 해외에서도 반응이 엄청 뜨겁다고 네네. 예, 대표님께서 아까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네 얘기했죠 예, 제가. 어떤지 한번 얘기를 좀 해주시겠어요? 지금 한 12개 국가에 수출을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단독 매장이 예. 중국의 이제 백화점에 예. 지금 한 9개 정도 오픈을 한 상태입니다. 네. 가장 또 관심이 가장 많은 것 중에 하나는 예. 그렇게 또 오픈을 많이 하시고 하는데 네. 얼마를 버실까? 그냥 일반 샐러리맨이 버시는 금액에 예. 공이 좀 붙겠죠, 몇 개. 예, 끝까지 아니, 한번 근데 알아내고 싶은데.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네. 하나는요. 그거를 진행하면서 예. 어떤 괴로움이 있었고 예. 그걸 어떻게 극복했는지 예, 그 예. 부분을 저는 좀 많이 그래요. 얘기하고 싶어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제 입장이 뭐가 됩니까? 알겠습니다. 야, 과연 어떤 괴로움이 있었고 어떻게 네. 사업을 시작했고 양말을 통해서 어떤 색다른 변신을 만들어내셨는지 지금부터 창업 스토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무역회사를 들어갔는데 거기서 문제가 하나 생겨요. 저희 회사 사장님한테 왜 회사의 직원 중에 한 사람이 자꾸 돈을 보내라고 하느냐. 그것 때문에 제가 회사에서 쫓겨납니다. 어디 다른 데 취직을 해야 되나? 내 일을 해야 되나? 그래서 창업을 꿈꾸는 분들께 저는 꼭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예, 반갑습니다. 저는 처음에 사업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제가 사업을 꼭 해야지 그런 마음으로 사업을 딱 시작한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저희 집안이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까지는 집이 굉장히 부유하게 살았거든요. 고생 모르고 살다가 이제 17살 돼가지고 집안이 많이 기운 거예요. 사춘기 때 집안이 어려워지니까 공부가 잘 될 리가 없죠. 감성이 예민할 때고 하니까 공부를 많이 못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방황하고 있을 때 저를 잡아주시던 고등학교 은사님이 계세요. 은식이 너는 영어를 좋아하니까 영어 영문학과를 가라. 그리고 반드시 유학을 가서 공부를 해라. 선생님 저는 생활용편이 어려워서 어려울 것 같습니다. 대학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의 고집과 아집으로 저는 대학을 가게 됐죠. 가서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대학에서. 그래서 나는 국부를 벌일 수 있는 달러를 벌 수 있는 그런 일을 하겠다 하고 나서 무역회사를 들어갔는데 거기서 문제가 하나 생겨요. 무역회사가 아니라 국제운송회사였습니다. 취직을 했는데 대학을 취직을 했는데 왜 나는 무역회사인 줄 알고 왔는데 왜 국제운송회사일까? 하지만 거기에서 제가 회사를 잘못 생각했다고 생각하지 않고 회사의 업무를 열심히 배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된 거 내가 기왕에 모든 부서에 일을 익히자 해가지고 정말 열심히 배웠어요. 그래서 한 2년 정도 지나니까 이제 나중에 밑에 직원들도 많아지고 제가 국제운송업의 해상항공 수출입 팀장으로 진급을 하게 됩니다. 근데 늘 마음에는 나도 내 사업을 해야지 하는 그런 갈망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도
그 저희 국제 운송 회사에 외국에서 바이어가 한 분 찾아오세요. 한국에 있는 이제 동대문에서 양말을 좀 구매하다가 저희 회사에 운송을 의뢰를 하는 그런 계기로 만나게 됐습니다. 근데 거기서 문제가 하나 터져요. 그 잠재 미국 바이어를 열심히 도와가지고 일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첫 수출을 하게 되죠. 그런데 그 미국의 그 바이어 분이 그 부모님이 저희 회사에 전화를 하세요. 그리고 저희 회사 사장님한테 왜 회사의 직원 중에 한 사람이 자꾸 돈을 보내라고 하느냐,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당연히 양말을 만들어서 양말을 구매해서 제가 보내줘야 되니까 그 양말 대금을 받아서 전달을 해준 건데 그것 때문에 제가 회사에서 쫓겨납니다. 권고사직이라는 거를 회사 다닌 지 3년 3개월 만에 당하게 돼요. 그때부터 이제 갈등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어디 다른 데 취직을 해야 되나? 아니면 내 일을 해야 되나? 아마 여러분들도 지금 직장을 다니시고 있는 분도 계시고요. 새롭게 사업을 하시려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항상 고민을 하죠.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 자,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앞으로 5년 후에 똑같은 고민을 한다면 지금 시작하자. 그래서 양말 회사를 만들게 됩니다. 양말 회사를 이제 만들었는데 일감이 없어요. 그 미국에 있는 그 바이어는 6개월에 한 번씩 오더를 줍니다. 그것도 굉장히 소량으로 오더를 줘요. 그리고 그 오더를 가지고 공장에 찾아가서 양말을 의뢰해서 만들면 너무 작은 양이기 때문에 좋은 소리를 못 듣죠. 자, 그런 과정에 제가 생업이 안 되는 거예요. 돈을 벌어야 사는데 돈을 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한 게 그때 진짜 투잡을 하고 3잡을 하고 4잡을 하고 이런 식으로 또 다른 일을 하게 됩니다. 무역업을 하면서 이제 휴대폰을 팔러 다니고, 무역을 하면서 영어를 가르치는 과외를 하러 다니고, 무역을 하면서 보험회사에서 보험 영업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비정규직 일에 전전긍긍하면서 살게 돼요. 7년 후에 어떤 일이 생겼냐면요. 그 미국 바이어의 사업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더니 투잡, 쓰리잡 하던 거를 안 해도 될 만큼의 수익이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 저는 생각을 했어요. 타인의 성공 도움 받을 수 있을 만큼 열심히 내가 물심양면으로 도와주면 나도 그 열매를 같이 맛볼 수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주 교과서에 나와 있는 얘기처럼, 위인전에 나온 얘기처럼 일을 했는데 거기서 또 문제가 생겨요. 첫 번째 위기가 뭐냐? 자, 그 미국에 있는 바이어가 저한테 사업 초기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 사업을 도와달라. 그리고 자기 이외에는 다른 누구도 도와주지 말라. 자기는 미국에 어떤 경쟁자가 생기는 게 싫다. 사업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은 순수한 마음에 그걸 오케이 하고 그럼 그렇게 하겠다 얘기를 하죠. 저는 그거를 10년간 지켜왔습니다. 근데 첫 번째 위기가 어떻게 오느냐? 그 약속이 깨져요. 미국의 바이어가 이제 사업이 커지기 시작을 하니까 저 몰래 두 번째 저와 경쟁할 수 있는 사람을 두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제 포션이 자꾸 줄어들어가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저와 경쟁하는 분은 저보다도 훨씬 더 큰 회사에 같은 직종의 업무를 하던 굉장히 프로다운 프로 같은 그런 분이셨어요. 그러니 당연히 한 회사만 바라보고 쭉 성장을 계단 오르듯 한 회사와 이미 굉장히 큰 회사에서 산전수전 다 겪은 회사의 그 경력자하고는 차이가 있겠죠. 저는 당연히 도태되고 소외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너무 속이 상해서 미국으로 찾아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나의 허락과 나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가장 중요한 사업의 어떤 이런 부분들을 방향을 틀 수 있느냐. 근데 거기 회사의 임원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을 수 없다. 그 얘기는 옳은 말이었어요.
옳은 얘기였습니다. 근데 저는 또 속상해서 얘기했죠. 왜 나는 약속을 10년간 지켰는데 당신은 지키지 못합니까? 그랬더니 고개를 푹 숙이세요, 그분이. 그리고 자기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공항에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당신의 인생을 책임질 수 없어. 그러니 당신이 원하는 길을 갔으면 좋겠어. 한국으로 귀국해서 돌아오는 제 마음은 무너졌어요. 10년 동안의 신뢰가 깨졌다는 아픔도 있었고요. 그동안 10년 동안 내가 뭘 했나, 그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생각한 게, 그럼 내가 10년 동안 양말을 했으니 나도 양말 회사를 만들어야 되겠구나. 대신 그동안 우리가 한국 시장에서 봐왔던 거, 내가 겪었던 세계 시장에서 겪었던 경험들을 토대로 해서 굉장히 독특한 양말을 만들어야 되겠다. 원더삭스 하면 전 세계 사람들이 박수를 쳐줄 수 있는, 감동할 수 있는 그런 양말을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브랜드 원더삭스를 개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년간 정말 우리 곰이 사람이 되기 위해서 마늘과 쑥을 먹듯이 그런 인고의 과정을 통해서 230가지 디자인을 만들어서 세계 시장을 두드리게 돼요. 자, 세계 시장을 막 두드려서 트레이드 쇼를 나가고 행사를 막 나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자, 거기서 또 두 번째 위기가 옵니다. 저하고 10년직이었던 그 미국의 그 친구가 저희 회사 양말을 사지 말아줄 것을 얘기해요. 오히려 또 한국에 이제 제조하는 공장 쪽에 가서 양말을 만들어주지 말라는 얘기까지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회사가 매출이 일어나지 않고 뽑았던 직원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고, 그래서 회사가 거의 파산 직전까지 갑니다. 그만하고 싶다. 무로 돌아가고 싶다라는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그렇게 위기의 순간에, 그렇게 속상하고 힘든 순간에 저를 잡아주던 분들이 있었어요. 아빠 아빠 하면서 저를 반겨주던 저희 아이들, 그리고 아내, 저를 믿어주는 아내, 가족이었어요. 그리고 모두가 다 떠났는데 제 손을 잡아준 은인 두 분이 계십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저를 도와주시던 분들이 계세요. 아마 여러분들도 굉장히 위급한 순간에 다른 사람은 다 떠나도 남아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분이 진짜라는 걸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그분들을 통해서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 조그만 허름한 양말 2평짜리 가게를 보고요, 홍콩의 바이어가 노크를 해옵니다. 홍콩에 샵을 내겠다. 나하고 독점 계약을 맺자. 자, 그렇게 해서 홍콩에 샵이 하나 열리고요. 홍콩의 샵을 보고 중국의 바이어가 중국의 백화점에 샵을 내고 싶다. 원더삭스 브랜드로 샵을 내보고 싶다. 그래서 지금 샵이 9개, 이제 10개. 올해 15개에서 30개 정도 목표를 두고 있고, 내년에 50개 정도의 프랜차이즈를 갖게 되며 전 세계 12개 국가에 수출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 그래서 창업을 꿈꾸는 분들께 저는 꼭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창업을 할 때 처음에 마음, 초심을 잃지 않아야 되는데요. 그냥 이익에 따라 움직이는 장사꾼이 아니라 기업가의 마인드를 갖고 사업을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익을 따라가게 되면 배신과 음모가 왔다 갔다 하는 게 비즈니스 세계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기업가의 마음을 가지면 다른 판단할 수 있겠죠. 두 번째는 사업의 의리를 지키라는 얘기입니다. 그거를 다른 분들은 신뢰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의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상대가 나를 아프게 할지라도 그 사람을 용서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 용서하려면은 본인이 잘 돼야 돼요. 제가 실언을 겪었을 때 아프고 미워하는 마음과 증오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속 있었으면 이 자리에 올 수 없었겠죠. 그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이 위기를 극복하고 견디고 이겨내서 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러려면 내가 잘 되고, 그래서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
제가 자주 보고 있는 영화 중에 하나인데요. 스파이더맨 1편을 보시면 Great power comes with great responsibility.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사업을 영위해서 사업이 커지고 매출이 늘어나고 직원이 늘어나고 자,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르죠. 여러분들이 큰 기업으로 나가시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큰 마음과 위대한 기업가의 마음을 가지고 창업을 시작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아메리칸. 아, 진짜 그 사람에게 또 아, 좋은 분이셨어요. 예, 어쨌든 예. 용서를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네네. 사람으로 인한 상처를, 사람으로 받은 상처를 결국엔 사람으로서 치료를 하시고, 네네. 예, 지금 또 이 자리에 나와 계시고, 예, 아주 뭐 달리 보이네요. 아까 제가 그 강연 전에 계속 얼마 버시냐고 물어봤던 제 자신이 약간 부끄러웠습니다. 예, 예, 양말 얘기를 다시 한번 해볼게요. 네네. 예, 이제 뭐 지금 12개국에 수출을 네네. 한다고요. 그러니까 뭐 이게 뭐 미국 사람, 뭐 여러 사람 다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사람의 성향이 다 다르고 네네. 다 틀릴 텐데 나라별 양말을 좋아하는 어떤 성향들이 따로 있나요? 제가 겪어보니까 네. 유럽이나 이런 쪽은 굉장히 소재를 중요시 생각하고요. 고급 소재의 굉장히 차분한 색깔과 색조의 양말을 좋아해요. 그런데 미국이나 이런 캐나다나 이런 이제 북아메리카 쪽으로 가면 네. 남미도 마찬가지고요. 양말이 굉장히 화려해집니다. 민망할 정도로 화려해요. 예, 이거를 어떻게 신을지 할 정도로 예, 예. 굉장히 야하기도 하고 화려합니다. 양말이 야해요. 예, 양말이 굉장히 야해요. 보고 싶네요. 보내드릴게요. 예, 예. 그냥 뭐 지금 문득 드는 생각은 그런 건 없을까요? 뭐 디자인은 뭐 네. 워낙 전문이시니까 뭐 제가 관여할 부분은 아니고 이제 냄새가 안 나는 양말이라든가 구멍이 안 뚫리는 양말 같은 거는 한번 그거는 이제 어떤 일이 있냐면요. 예, 예. 양말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제가 상식이 안 통하나요? 아니요. 예. 양말은 굉장히 박애주의자라고 생각을 해요. 예, 어떤 의미죠? 어떤 의미냐면요. 예. 몸의 체중을 오로지 다 견디는 건 양말입니다. 네. 270 아니 그 몸무게가 예. 50kg, 60kg, 70kg 예, 마찬가지로요. 예. 신발이 아니라 양말이에요. 그리고 음. 내 몸에서 배출되는 가장 더럽고 땀이 나고 습한 환경 속에서 네. 하루에도 수백 번씩 문질러대는 네. 그런 정말 척박한 환경 속에서 내 다리와 신발을 지켜주죠. 양말을 사랑하시네요. 양말은 박애주의자예요. 예. 네, 구멍 난 거 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 인형을 만드세요. 그렇군요. 네네. 모든 창업은 그렇잖아요. 내가 혼자 시작을 하잖아요. 예. 그런 분들에게 어떤 현실적인 조언을 좀 해주실 수 있나요? 네, 있습니다. 네, 어떤 게 있을까요? 빚을 절대 얻지 마시고요. 창업 자금을 본인이 스스로 마련하십시오. 그러면 단돈이론을 금처럼 쓰게 됩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본인이 일을 직접 찾아서 해야 돼요. 아무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조언을 얻으려고 해도 굉장히 어려워요. 그 중에서 가장 제가 필요한 부분으로 섭득했던 것들은 어떻게 해야 되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지? 시뮬레이션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책을 굉장히 많이 보시고 그런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 대표님에게 공식 질문을 좀 드릴게요. 대표님에게 양말이란 무엇입니까? 저에게 양말이란 열쇠입니다. 우리가 문을 열면 문을 열기 전까지 그 바깥에 있는 걸 알 수가 없죠. 네. 자, 그 모르는 세계로 들어가는 열쇠가 양말이었습니다. 예. 앞으로 대표님은 어떤 런웨이를 그려나가실 예정입니까? 자동차의 양말은 타이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원더삭스가 타이어를 만드는 회사가 될 수도 있고요. 지금 다리가 불편하신 의족을 달고 계신 분들이나 사고가 나신 분들한테 로봇으로 만든 다리를 만들어 드릴 수도 있겠죠. 예. 예, 저는 양말로 시작했지만 또 다른 도약의 다른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거를 지탱하고 있는 모든 밑부분을 내가 맞습니다. 앞으로 네, 내가 앞으로 책임지겠다. 밑기둥이 돼주겠다. 밑기둥. 네. 또 밑걸음이라고 표현을 할까요? 밑받침이 돼주겠다. 밑받침. 그렇죠. 네. 정확한 표현입니다. 네. 오늘 강연을 듣고 나서 정말 또 감동도 많이 받았고요. 예. 뭐 7.8기의 정석을 보여주셨던 것 같아요.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예. 우리 대표님의 멋진 선전을 응원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최영식 대표님의 강연을 들으니까 인내는 쓰다. 하지만 그 열매는 달다라는 말이 떠오르는데요. 여러분이 뿌린 노력의 씨앗이 언젠가 성공이라는 열매로 찾아올 그날까지 오늘 하루도 힘차게 달려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청년창업 런웨이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주식회사. 어렵네요. 글로벌한 브랜드가 돼서, 애들이 브랜드죠. 빨강? 노랑? 되게 자연스럽게 웃어주시고 이게 편하게 그냥 네. 팔자 웃음이 되나요? 네.